자, 보겠습니다. 겨울나들이. 자, 요거는 C죠? B입니다. 자, 요거 볼게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만 비춰치면 될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고 회복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건 전쟁의 상처를 다루는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니까 휴머니즘 보는 거죠. 이도제의식 보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 휴머니즘. 분단의 상처를 좀 엿볼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교과서에서 배워보신 친구들 있을 거예요. 요거 보면은 교과서에서 여기 도리지를 하는 도리도리 할머니가 나오거든. 이거 보시면 기억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하는 게 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들입니다. 자, 일단 남편이 화가예요. 남편을 중개한 화가입니다. 세 번째 개인전화 앞두고 준비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내에 있는 아틀리에에 묵는 일이 많았어. 그 남편의 건강에 염려돼 나는 몇 인칭이요? 1인칭이에요. 그러면 나의 뭐가 나와? 내면 심리. 항상 시즌 1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내면 심리가 나와요. 나는 가끔 먹을 것을 해가지고 나가보고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르고 하는 정도였어. 그래서 출가한 딸이 와있어. 가출한 게 아닙니다. 시집 갔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에서 가출했냐고 왜 물어봐? 시집 갔다는 얘기입니다. 딸이 와있었어요. 상황을 보시면 남편은 출가한 딸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뭘 볼 거냐면 나의 내면 심리를 좀 볼 거예요. 남편이 종래 화풍과 다르게 그 전에는 인물을 안 그렸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남편의 그림을 보고 저기 놀랐어요. 그 전에 그린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그 종래 화풍과는 다른 아주 생생하고 사실적인 그림. 그러니까 나는 울컥 딸을 그린 그림을 보면서 혐오감도 느꼈다. 되게 이상하죠? 왜 딸을 그린 그림을 보고 왜 혐오감을 느낄까? 화풍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알겠지? 자기 딸이 아니었어. 아니 그 미리 수업 할 거예요. 풀어 왔어? 아니 저 이거 시험 보냈어요. 그 아까 왜 대답 안 했어요? 교과서에서 본 적 있냐고 물어보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에? 아 이제 양지고도 넣어야겠다. 초지고 고장고에 넣어서 양지고도 좀 넣어야겠어. 이제 어느 학교 남았냐? 경항고 남았나? 경항고는 괜찮은 것 같아. 작년에 경항고 3인방 여학생도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거든. 맨날 앞에 앉아갖고 헛소리들하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마 시즌 3 때 후기 영상 틀어주잖아. 그때 경항고 애들 나오지 않을까 싶어. 자, 그 다음에 더욱 질린 건 딸과 화가인 남편이 이루고 있는 미묘한 분위기야. 부드럽고 따숩고 만족한 교감을 사랑하는 부녀 사이의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나 뭔가 비밀스러운 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둘이만 친하고 싶은 눈치가 역력해서 나는 밀려난 것처럼 느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나의 뭐예요? 내면 심리가 좀 나와 있죠. 뭘 본 거야? 딸을 그림을 보고 뭘 느껴요 지금? 놀라움도 느끼고 그 전에 화풍과는 다르니까 혐오감도 느낍니다. 그리고 소외감도 지금 느끼고 있죠. 그 궁금한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이유가 뭐야? 그치? 궁금한 거죠 우리는. 자, 출가해서 3년째 갓 돌지는 결혼했어요 이미. 부럽다. 딸은 처녀 때와는 다른 윤택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 소파에 단정히 앉아있었어요. 그림의 모델이 되고 있으니까 참 예쁘구나 한청 떼구나 하는 찾던과 동시에 섬광처럼 눈부시게 어떤 깨달음이 왔어. 그렇지 꼭 저만 때였겠구나. 남편이 나일리통의 첫 번째 아내가 생리를 하게 꼭 첫 번째 아내가 지금 딸만한 나이대였겠구나. 그래서 딸은 엄마를 닮는 법이니까 더군다나 딸은 내 친딸이 아니에요. 어떤 딸이야? 남편과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난 딸,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죠. 내 딸이 아니고. 그래서 남편은 딸을 통해
이북에 두고 온 당시 아내의 모습을 되살렸으면 틀림없어. 그러니까 나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불같이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아직도 전처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북에 두고. 자, 문제식 살펴볼게요. 자, 일단 남편의 캐릭터를 좀 보겠습니다. 딸만 데리고 피다 온 거죠 지금? 이북에 누굴 두고 온 거야? 이북에 아내를 지금 전처죠. 이북에 아내를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뭘 지닌 존재야? 이산의 상처를 지닌 거죠? 분단의 상처를 지닌 겁니다. 아까 이산의 문제 얘기했죠? 분단의 상처를 지닌 존재예요. 근데 나는 나의 인식은 뭐예요? 나의 내면 심리는 딸을 통해 계속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 전처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분단만 아니었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뭘 입은 거야? 상처를 입은 거죠. 불같이 질투심이 일어나. 근데 이북에 아내를 두고 왔으니까 아내는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 떠올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옆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볼품 없는 꼴로 늙어가겠지. 실제로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서 그 여자는 남편의 가슴 속에 지금의 딸의 모습처럼 빛나는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간직되어 있었구나 싶다. 질투가 독사 대가리처럼 고개를 드는 거죠. 질투심이 느껴집니다. 내면 심리죠? 그러면 여자의 질투를 위해서 휘어잡을 머리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근데 머리채도 휘어잡을 수 없어요. 이북에 있으니까. 그치? 나는 점잖게 애스럽게 굴 수밖에 없었고, 왜? 남편도 상처를 지닌 존재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발산시키지 못한 질투심은 여지껏 산 게 온통 헛산 것 같아. 질투여서 이제 허탈감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배신감에 혼자서 겨울 여행을 떠나요. 겨울 나들을 떠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일단 1번 볼까? 자, C인데 일단 이 작품은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내면 심리죠. 관찰자의 시점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 심리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행동묘사 아니고요.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아닙니다. 1인칭이기 때문에. 인물 사이의 갈등 애매하긴 하지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넓게 보면, 그치? 나와 남편 사이에. 왜냐면 한 명이 일방적으로 느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거는 서술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서술하고 있죠. 그러면 4, 5번은 맞고요. 자, 2번 기억부터 보죠.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게 갈등하는 직접적인 이유입니까? 아니잖아요. 딸을 그린 그림 때문이죠. 그것 통해서 누구? 아직도 전처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됐어요? 3번 아직 안 나왔죠? 자, 중량 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할 게 되게 많은데요. 이 뒤에가. 자, 남편과 딸에 대한 배신감에 혼자서 겨울 나들이를 떠났어. 그래서 나는 온양의 호숫가 여인 속에서 쉼없이 도리질을 하는 노파. 그러니까 도리질을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몰라요 이렇게 도리질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시어머니 노파를 헌신적으로 병행하기는 아주머니를 만나요. 그래서 도리질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왜 계속 도리질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처음에 좀 오해를 하거든. 아, 혹시 나를 싫어해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서술상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이 뒤에 장면은 이제 도리질 사연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로 넘어가요. 사연을 듣게 되는 거니까. 과거로 넘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역순행적인 구성. 장면이 아예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 작품은 그 사연과 같이 나온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화예요 지금.
현재, 과거, 현재로 돼 있어요. 알겠지? 이런 액자식 구성. 자, 이제 그 누리집의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전쟁통이에요. 난리가 났다고 하지만 순박하던 원래 마을의 공동체야. 원래는 마을의 공동체였는데 서로 죽고 죽여요. 자, 문제의식 나옵니다. 전쟁이 갖는 문제의식이에요. 마을 공동체가 붕괴됐습니다. 서로 죽고 죽였다는 거야. 순박하던 마을 사람. 왜? 서로 막 빨갱이로 몰아서 막 죽이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인민군이 들어오게 되면 마을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뽑아요. 마을 사람들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민위원회 같은 감투를 씌워줍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 너는 지금부터 우리의 이렇게 일을 함께 하게 된 동지니까 마을 사람들을 통제해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괴롭힙니다. 아니면 자기 가족이 죽거든. 근데 인민군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민군이 물러가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이 인민위원회 쪽에 섰던 사람들 가만히 두겠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거야. 그런 식으로. 괜한 이념 대립 때문에, 전쟁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이게 전상국의 이제 맥이나 동행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게 잘 나와요. 그래서 대포소리 한번 난자국단 마을에 별난간 비행기 하나가 막 폭탄을 쉴 새 없이 퍼부어요. 총소리가 몇 대 콩 볶듯이 납니다. 전쟁, 어떤 참혹한 전쟁의 모습이죠. 전쟁의 또 참혹함을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아, 이런 무슨 산골 마을에도 막 포가 퍼붓고 하는 거죠. 그 집 속에 쥐등을 처박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가 재빨리 움츠러들었어.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리고 있는 거죠. 빨갱이 인민군이 물러갔다는 증거도 안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었어. 그쪽에 붙어서 새도 부리던 권세를 부리던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마을 공동체 붕괴된 거죠. 그쪽으로 붙은 거죠. 인민위원회가 쓰던 아직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장집, 마당 기택고지엔 아직도 그쪽 귀가 펄럭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인민군이 물러갔는지 안 물러갔는지 어중간하고 모호한테 남편, 이 남편은 그 아주머니 남편이에요. 그 아주머니의 남편인 거고,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어. 왜? 인민군이 보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건데.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제까지 것들이 여기서 버텨봤자 며칠을 더 버티겠느냐는 거였다. 텃밭은 이미 김장배추를 간 뒤였지만 애호박이 한창 잘 열릴 시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바로 이제 노파죠. 벼랑간 찢어지는 소리를 내요. 사건이 벌어진 거죠. 누구 만났겠어? 인민군 만난 겁니다.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었던 인민군과 마주친 거예요. 몰라요. 난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 그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니까 인민군들은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냐면 이 며느리가 알려준 거야. 그 아주머니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 아주머니일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노파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야. 왜 이걸 시켰냐면 시어머니가 너무 착하니까 누군가 물어보면 친절하게 곧잘 대답을 해주거든. 뭐 추격자 영화에 나오는 슈퍼 아줌마처럼 아 여자가 여기 있어요 뭐 이런 것처럼 순박하게 남편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줄까봐. 그래서 누군가 만나면 무조건 모른다고 하라고 알려준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되려 화가 됩니다. 되려 화를 불러요. 되려 화를 부르는 거예요. 되려 화를 불러요. 소름이 쭉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진 처참한 비명이었어. 그녀도 뛰어나가고 남편까지도 엉겁기로 뛰어났다.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어. 저마치 뒷간 모퉁이에 폐잔병이듯 싶은 남노한 인민군이 얘는 도망가야 되니까 지치고 남노했어. 서너 명 일대의 총무리를 시어머니께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어.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그냥 옷이나 먹을 거 좀 달라. 그냥 줘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거를 그냥 어떻게 한 거야?
몰라 이렇게 하니까 얘도 자신들이 있는 위치가 적에게 들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린 거야 그냥 회자명 하나 살기가 번뜩이는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된 거죠. 이제 문제의식이 나왔죠. 전쟁의 어떤 비극입니다. 남편의 어떤 비극적 죽음인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전쟁의 상처와 관련된 거죠. 이거 누가 상처가 됩니다. 비슷한데 엄마의 말뚝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어. 후 시어머니는 거의 실성하다시피 합니다. 오랫동안 극진히 분양을 해요. 누가?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잖아.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그치? 남편이 죽었는데도 극진히 봉양을 해요. 이런 모습은 뭘 보여주냐면 이게 보통 이제 이 뒷부분까지 나와서 결말이 더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를 나는 어떻게 여기냐면 아주머니의 대사업이라고 여겨요. 아주머니의 대사업이라고 여깁니다. 아주머니의 대사업은 뭐냐? 극진히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죠. 가족애죠. 가족애. 이게 바로 뭐야? 휴머니즘이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휴머니즘. 가족애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회복은 됐지만 상처를 치유해주는 거예요. 휴머니즘 알겠지? 상처 치유. 그래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 뒷감보통에서 죽길 기를 쓰고 흔들어대는 도리질만은 방뇨만 가셨다고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됐어. 자, 그럼 이제 도리질의 의미인데 이 도리질의 의미는 그 노파의 대사업으로 여깁니다. 나는 노파의 대사업이에요. 도리질과 관계된 건데 도리질이 의미하는 건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런 노파의 죄책감일 겁니다. 눈앞에서 아들이 죽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씻지 못하는 뭐예요? 전쟁의 상처로 남은 거죠. 전후에. 전쟁의 상처가 길게 가는 거죠. 후유증입니다. 정신적 상처죠. 그쵸? 정신적 상처가 아주 길게 가는 거예요. 정신적 상처가. 근데 도리질은 누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죠?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이거는 가족애를 또 보여주는 휴머니즘입니다. 가족애를 보여주는 휴머니즘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했던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휴머니즘을 보여준 것이었구나. 그래서 집으로 컴백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운하게 나왔다가 내가 결코 헛살았던 것은 아니었구나. 왜? 이렇게 가족애를 보여주잖아. 그래서 또 이거 말고도 보여주는 게 그 아주머니가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들이 아마 학생운동하다 잡혀갔을 건데 그래서 굳이 식사를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노잣돈 가지고 가야 한다는 미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위하여 또 가족애를 보여줍니다. 자, 문제 볼게요. 그래서 휴머니즘 하나 봤고요. 자, 이건 아까 한 거죠? 이것도 아니 아까 안 했나? 아, 4번 5번 봐야 되는구나. B는 지금 사건 보여주잖아. 내면적 갈등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신과 관련된 사건, 다른 인물에게 벌어진 사건. 그죠? 자신과 다른 인물에게. 5번이 답이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시어머니의 도리질은 본의 아니게 아들을 죽게 만든 가해자라는 죄책감. 전쟁의 상처가 지속되는 겁니다. 맞아요. 나와 시어머니의 그런 상처는 6.25 전쟁 중에 받은 거야. 시어머니는 그런데 나는 그렇진 않죠. 난 전후죠. 전후에도 분단의 상처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니에요. 2번이 답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아물게 할 가능성. 상처의 치유. 휴머니즘은 상처의 치유야. 그 다음에 시어머니 인민군으로부터 아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폭력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전쟁의 폭력성이죠. 그 다음에 나의 남편은 전쟁으로 아내를 잃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지만 딸과의 미묘한 분위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가해자로 인식이 될 수도 있죠.